특히 오래된 집에 폴리비가 있다고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보험 안 들어주는 회사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사랑 부동산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따뜻한 봄에 지금 요새 부동산 마켓이 되게 활발한데요. 봄이 돼서 인스펙션 요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스펙션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전문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 인스펙션 대표 인스펙터로 일하고 있는 BC주 전문 홈 앤 커머셜 인스펙터 데이비드서입니다. 네, 인스펙션을 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홈 인스펙션은 집을 사시거나 혹은 또 가끔은 파실 때 사고팔 건물의 상태가 어떤지 혹시 주요한 하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수리비가 얼마나 소요가 될지 또 기타 등등의 자세한 정보를 손님들께 제공을 해드려서 거래의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데 돈에 대해만 신경 쓰지 그 안에 그 오래된 집에 어느 하자가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사실은 저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점 때문에 홈 인스펙션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지하에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이 습기, 물이 외부에서 침투를 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 공사의 절차가 집 주변에는 흙을 다 파내고 외부에서 방수 작업을 이렇게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하면 기본 10만 불 이상, 많게는 20만 불, 30만 불까지도 소요가 되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특히 지하가 있는 집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큰 나무가 있는 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잎이 많이 떨어져서 거터라고 하죠. 이 물홈이 이렇게 다 막히기도 하고 큰 나무가 집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 뿌리가 맞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자라가지고 최악의 경우 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벽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면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있는 집들은 지하 인스펙션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님들이 집을 구입하고자 하셨을 때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집이 참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안에 내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 셀러 쪽에다가 우리가 이 집을 사고는 쉽고 다 마음에 드나 안에 내면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한 후에 마음이 살 준비가 됐을 때 사겠다는 저희가 조건을 놓고 사기 때문에 구입하자 하는 초기에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가끔 그 리키 콘도라 그래서 정말 비싼 그랜빌 어디 근처에 있는 그런 전 건물이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특히 단독집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애틱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한국말로 다락. 그 안에는 높은 사다리가 있지 않으면 이 하우스 오너들은 잘 거기를 체크를 하실 수도 없고 이게 특히 한 오래된 집들은 지붕 어디에서 만약에 미세한 균열이 있거나 그러면 그쪽을 타고 물이 새기 때문에 그 안에가 습기로 많이 젖어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습기도 습기지만 거기서 곰팡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독성을 띠고 있는 곰팡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틱 부분, 천정 아랫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이렇게 하셔야지 되고 이 물과 관련된 누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붕, 벽체, 지하 이런 쪽은 반드시 꼭 체크를 하셔야지 됩니다. 콘도, 타운홈, 싱글하우스 세 가지를 다 똑같이 보시나요? 아니면 그 세 가지를 보시는 데가 살짝 다른가요? 설모 이미징 스캐너라는 그러니까 눈으로는 저희가 잡아낼 수 없는 이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스펙션 하는 내용 중에 이거는 싱글하우스든 타운하우스든 콘도든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 콘도는 이 자체 유닛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로 스트라타 매니지먼트에서 다 관장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바이어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콘도 내부, 천정, 배관, 난방, 전기
뭐 이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내 유닛 안에만 있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주로 보신다는 네.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콘도에서 가장 저희가 유심히 보는 부분은 역시 누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정에 윗 유닛에서 물이 새고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뭐 수리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스트라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를 다 하면은 물 새는 거 고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네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입주하시기 전에 셀러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실 그렇죠. 수도 있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이 일반 주택과 뭐 거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구조가 네. 거기는 뭐 역시 지붕부터 에틱, 그다음에 냉난방, 배관, 전기, 뭐 인테리어, 외부도 좀 같이 외부도 다 커버되나요? 봐드립니다. 네네. 외부는 원래 뭐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미리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알고 가시면 좋기 때문에. 그럼요. 꼭 보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뭐 지붕부터 외관까지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추가돼서 싱글하우스 가면은 더 봐야 될 게 많을 텐데 정말 싱글하우스는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싱글하우스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한 3가지 정도가 네, 있는데요. 3가지. 첫 번째는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네, 콘크리트 기초인데 네, 네. 거기에 뭐 큰 균열이 가 있거나 그건 아니면은 문제죠. 오래되면 이제 땅이 침식. 약간 그러니까 집안이 침하가 되면서 네. 이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이 약간 그러니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집 전체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그거 때문에 꼭 보시고. 꼭 확인을 하셔야지 되고 1980년도 초반까지 이 BC주뿐 아니고 캐나다 전체에서 네. 많이 쓰던 배관 자재 중에 네. 폴리뷰틸렌이라는 자재가 있어요.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비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색. 말씀한 네. 한 1980년대 지은 건물까지. 80년대까지. 예, 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폴리비와 이 동 카펄 배관을 많이 썼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잘 파열이 돼요. 집을 사시고 보험을 드셔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폴리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폴리비가 파열이 돼서 누수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폴리비 있는 거 굉장히 보험회사 싫어합니다. 쪽에서는 네, 싫어합니다. 불편해하는군요. 네, 특히 네, 네. 오래된 집에 폴리비가 있다고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보험 안 들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수가 안 된 경우지만 혹시 누수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높죠. 네. 근데 폴리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 아니고 네. 그럴 수 폴리비가 있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관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관과 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어떤 자재를 썼는지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집들이 이게 다 벽 속에 파묻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손님들은 알 수가 전혀 없어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폴리비가 노출이 되어 있을 만한 부분을 찾아서 네. 폴리비가 있는지 지금 있으면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거 잘 확인을 해드리고 또 이제 보험회사가 싫어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선이잖아요. 네. 집안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거는 최근에 쓰는 자재인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러니까 동선이에요. 네. 구리로 됐잖아요. 네, 네. 얘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또 마찬가지로 한 1970년대까지는 네. 요 안에 이 동 대신에 지금 이렇게 네. 알루미늄 선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얘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폴리비가 물이 잘 새는 것처럼 얘는 그 저항이 커가지고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하고 네. 연결 부분에서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폴리비와 알루미늄 선이 있나 없나는 꼭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된 집들 사실 때는 파운데이션, 폴리비 그리고 알루미늄 와이어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3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가끔가다 집을 살려고 하는데 셀러 쪽에서 폴리비 파이프를 교체했다. 네.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건물 안에서는 교체가 안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교체했다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교체가 되는 2가지가 상황이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집들 네. 레노베이션 할 때 아예 벽과 천정 다 뜯어내고 배관과 전선을 다 노출했을 때는 공사하기가 쉽죠. 다 교체가 가능해요. 그거는 진짜 네. 레노베이션이 큰 케이스인데요. 그럼 뭐 거의 절반 정도 집 새로 짓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그 벽을 뜯어내지 않고 배관을 교체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는 폴리비가 들어 아직도 있는 있는 거죠. 네. 네. 물론 뭐 이 파열의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상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보면은
저 판단해서 뭐 이 정도면 뭐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자신 있게 보험회사에서 지금 현재는 문제 없음 이렇게 판정을 내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리스크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네. 조금 걱정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 폴리비가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줘서 집을 못 사진 않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인스펙션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는 이 리포트라는 것이 그냥 뭐 편지 하나 써서 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뭐 50페이지, 60페이지 되는 하죠. 이 라이센스를 받은 전문가의 이 판정서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거기서 판단을 해서 현재 폴리비와 알루미늄 와이어가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라고 판정을 하면은 보험회사에도 그 서류를 믿고서는 그냥 해주는 거죠. 지금 막 집을 새로 졌어요. 네. 졌는데 하자가 없을 거 같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펙션을 해야 할까요? 물어보세요. 특히 마감 부분들. 네네. 그리고 전자제품이 그 수천 가구의 전자제품이 들어갔는데 그게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냉장고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 네네. 원래 가전제품도 인스펙션 그 검사 품목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가전제품은 기기이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 괜찮다고 해서 뭐 한 달 후에 입주하시는데 괜찮다는 보장도 없고 주인은 얼마를 배상을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리얼터가 뭐 저하고 이제 거래 끊어도 어쩔 수 없고 네네네. 최악의 경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집 못 팔아요. 김치 못 이깁니다. 이거 사시면 이제 진짜 망하는 거예요.